자, 3월 16일 아태민 경제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자,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이 참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유럽 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동안 보면 가장 위험한 은행이 작년부터 1위가 크레딧 스위스다, 2위가 도이치방크다, 이런 얘기를 늘 해왔습니다. 늘 해왔는데 드디어 크레딧 스위스가 어제 장중에 한 30%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게 좀 해프닝성인 게 뭐냐면요, 작년 12월 작년 4분기에 사우디 국립은행에서 한 2조 10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9.9%를 확보를 하고 최대 주주가 됐는데요. 네, 프랑스, 스위스 법이 그렇답니다. 10%가 한도랍니다. 1인 한도. 그래서 어제 인터뷰에서 사실은요, 사우디가 한 얘기는 그겁니다. 스위스의 법이 10%라서 우리가 9.9% 이상 지금 투자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기자들이 어떻게 받았나 하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너무 큰가요? 깨지나요? 네. 자, 그래서 혹시 목소리 크기에 대해서 또 얘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사우디 국립은행 크레딧 스위스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 투자를 거부했다, 뭐 이렇게 제목을 뽑아버리는 바람에 크레딧 스위스가 난리가 났는데요. 사실은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스위스 나라의 법이 10%라서 우리가 지금 9.9%야. 우리는 더 이상 투자할 수가 없다, 법 때문에. 이런 얘기였거든요. 어쨌거나 그 얘기가 나오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랬다가 결국은요, 어제 나스닥은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일리도 썼었죠. 데일리도 쓰면서 그렇게 신경 쓸 요인은 아니다. 자, 데일리, 어제 제가 데일리를 쓰면서, 데일리 쓸 때는 막 폭락으로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폭락으로 출발했지만 제가 막 데일리 쓸 때는 처음에는 1.4%까지 막 빠지고 이랬습니다. 나스닥이 그렇지만 제한적이다, 제가 했고, 우리한테는 반사익 요소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는 좀 네. 지금 단톡방에요. 다시 제가 올려야 되겠네요. 네. 오늘 아침에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단톡방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반사익 요소가 뭐냐 한다면요, 무슨 SVB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늘 나온 얘기, BNP 파리바는 안전하냐? 네, 유럽 은행들도 엉망이거든요. BNP 파리바, 이제 좀 있으면 또 도이치방크 얘기를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 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우리 따지고 보면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다. 막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할 요인이고, 뭐 꼭 그렇다고는 하지만,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강달러가 약화될 요인이다.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또 유럽이 흔들리면 상대적으로 강달러가 될 요인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기세등등하던 이 달러 배경이 뭐냐, 제가 드리는 배경은 뭐냐면, FOMC 회의에서 지금 유럽마저 흔들리는데, 여기에서 어제부터는 이제는 동결 쪽이 확 올라갔어요. 이번 3월 22일 FOMC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다는 의견이 확 올라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0.25%는 올릴 거야. 이게 우세했다가 이제는 이쪽이 떨어지고 동결할 거야. 그래서 FOMC 금리를 동결한다는 거는 이제 강달러가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야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우리 환율이 주가와 항상 반비례해 오지 않습니까? 역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만약에 환율이 여기서 130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우리가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긍정적인 게 있었던 게 어저께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BPI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는 0.3% 인상이 아니겠니 했는데 막상 발표는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매 물가지수다. 그러니까 도매 물가가 떨어지면 앞으로 2개월 후에 소매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계란값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요. 어쨌거나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마저 떨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인플레 압력이 떨어진다,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제는 이번에는 3월 FOMC는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어제 소매 판매도 줄어드니까 이것도 이제는 경기 둔화 앞으로 꼭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제는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또 묻혀 넘어갔지만 어제 PPI가 페드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국은 그래서 한마디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 말은 결국 우리한테는 그 달러 약세 요인, 그래서 우리 증시에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라도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시끄럽고 유럽도 시끄럽고, 근데 뭐 굳이 한국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환율도 그렇게 방향성이 나쁘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 당장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다시 순매수를 했네요. 근데 코스닥은 좀 불편합니다. 그죠? 하루 단위로 퐁당퐁당 하고 있어서 오늘은 좀 코스닥 팔까요? 근데 글쎄요. 지금 환경 봐서는 그렇게 팔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유가증권 시장도 3월 14일 날은 6,300억 순매도였지만 어제는 동시효과 전만 해도 순매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순매도로 끝났지만 규모가 확실히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경만 본다면 우리한테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미국과 유럽이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아침에 시스템 문제 때문에 좋아요 다시 다 날아갔는데요. 까먹으셨으면 지금 좋아요 다시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증시 환경은 어제 크레딧 스위스가 있었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다만 이제는 다 국제유가가 어제 많이 떨어져. 이제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국제유가가 어제 완전히 떨어져. 차트로 본다면 지수를 완전히 깨고 내려가 버렸는데 국제유가가 어제 5.2% 떨어져.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의미하는 게 경기 침체입니다. 이제는 좀 경기 침체 우려, 이게 주시장을 압박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금리 이때 막 신경 썼는데 이제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앞으로 만약에 주시장에 어떤 악재를 찾는다면 경기 침체가 새로운 악재로 부각될 수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2월 PPI를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 경기 침체 조짐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것 때문에 엑선이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증시를 엄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경기 침체는 좀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제목을 크레딧 스위스 대
PPI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만약에 한다면 이제는 좀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서서히 좀 생각을 해볼 단계가 왔다. 그래서 어제 미국 의회 보니까 그 파월 의장 불러가지고 의원들이 막 엄청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국제유가도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너구리님 어제 저는 뭐 대충 보고 마는데 뭐 지금 위메이드가 네 제가 지금 뭐 자세히 안 봤는데요. 뭐 언급한 게 그렇게 의미가 제가 한번 보고 장중 속보에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메이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오늘 위메이드가 이걸 안 볼 거예요. 뭔 얘기한 게 있는지 네 닥사 Y 공생 네 31일 주주와의 대화 행사한다. 네, 제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도 아시아 서버가 2개 늘어났고 동시 접속자가 20만까지 갔기 때문에 빅메이드는 상당히 지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 시장은 양시장은 혼조권이군요. 코스피는 지금 0.7%, 코스닥은 소폭 상승 이렇게 출발한다고 나오는데 오늘도 결국은 오늘 수급에 물어봐야 되는데 에코프로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랬어요. 어제 에코프로를 가지고 그 외국계 후배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야, 에코프로 이걸 어떻게 보냐? 그러면서 이게 우리끼리 농담입니다. 그 후배가 형 나는요 주가가 이격도가 커가지고 지난번에 17만원에 팔았는데요. 지금 40만원까지 왔네요. 속이 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2월 16일 이후로는 개미들만 사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주식 안 그래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정권 경험이 많은 분들도 한 이런 거 처음 봤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30여 년 봤지만 지금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적게나 팝니까? 엄청 파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럼 개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올리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공매도 세력들이 들러갔다가 자꾸 네 손절매하고 쇼커버링하고 이런 것 같아요. 공매도 쳤다가 또 죽고 또 죽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뭐 나중에 뉴스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하면서 이번에 공매도 세력들이 크게 당한 것 같고 한번 그게 어떤 뭐 앞으로 드러나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매도 회사들이 한두 그 정도는 좀 위기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공매도 쳤다고 크게 손실을 봤다. 뭐 위기다.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에코프로는요. 또 우리 배터리 아저씨 권 이사가 이 종목 굉장히 또 추천을 많이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개인 투자자를 이 대거 매수로 몰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볼 때는 막 그런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세력들과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개장 전에 제가 시스템 문제 때문에 좀 혼선을 드려 죄송하고요. 네, 개장 후면 개장 방송 때부터는 제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너구리 위메이드 관련해서는요. 제가 어제는 안 살펴봤는데 한번 살펴보고 장중 속보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초 후에 개장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